모시고 함께 아름다운 가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경찰들도 넋놓고 들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김선아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은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허림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한 가곡이라고 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대통령 복귀 단국각 세력 1거의 적결. 다음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도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로 헌재 앞에 19일째 꽃이 되어서 헌재 앞을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눈비가 내려도 어떤 풍파도 이겨내면서 역사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켜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20일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 계신, 앉아 계신 윤경숙님, 나라 살리기 천만 의병장, 오늘로 단식 14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영웅이고
그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고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기자회견 할 때마다 이분들을 보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이 쉬어라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들이 자신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단식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쏟고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병장님의 아드님 감사합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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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숙 의병장님의 아드님인 김대홍님과 윤경수님 두 분의 연설을 매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살리기 천만 의병장 윤경수입니다. 아까 오늘이 단식 14일째인데 중간에 병원을 한번 다녀와서 그래도 건강을 조금은 챙겼고 오늘 이 자리에 쓰려고 진한 소금물을 조금 먹었더니 입이 많이 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저에게 힘내라고 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힘을 좀 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차분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름 석자를 연호하는 것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저희는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렇게 열렬히 연호했을까요?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고 왜 저 사람을 뽑았을까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술자리에서 욕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어쩌면 지금은 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한 여자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저도 일련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 인생살이를 얘기하러 이 자리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설하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옆에 국민변호인단 배희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화장실을 갈 때 이름을 대고 위에 보고해서 확인이 되어야 화장실로 나가는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또 똑같은 절차를 저도 비틀거리면서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싸울 준비요? 얼마 전에 저희는 10며칠 또 전지현 우리 단식하고 계신 저보다 더 먼저 일찍 단식을 시작하신 전지현 씨 같은 경우도 다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늘 먹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계란 하나 투척되는 사태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단식하다 말고 박스 쪼가리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서 제 눈앞에서 다 들려나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비굴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제 앞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나라인지, 이것이 진짜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는 그 광경을 들어 누워서 짓밟혀서 밟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사실은 엉금엉금 힐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워서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지금이 6.25 때입니까? 지금이 일제강점기 때입니까? 지금 최첨단 시대를 걷는다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공권력이라는 누가 채워줬는데 국민이 월급 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들에 의해서, 완장찬 경찰들에 의해서 쓰레기 취급도 그런 취급이 없어요. 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인지 뭡니다. 결함이 투척돼서 폭행 사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 강제 해산, 1인 시위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제 해산 될 것이고 거기에 반항하면 체포된다는 협박, 국민이 허락한 공권력에 의해서 협박받고 그리고 반항하다가 질질 다 끌려나갔어요. 저희 천만의병 캠프에는 저 혼자 남았고요. 전지영 씨 남았던 것 같고 우리 배희철 변호사님들하고 변호인단에 몇몇 분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란 후라이나 해먹는 거 그냥 여성분들 미용사 가서 얼굴에 바르는 계란, 그거 계란 투척 하나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맞았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들을 강제로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끄집어내는 그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파란색만 있고 빨간색은 없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혈안 하나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돌이 날라왔으면, 혹시나 저들에 의해서 바위가 날라왔으면 저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국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언론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세상 밖으로 알려줬을까 했는데 더욱 절망했던 것은 그 상황을 단 한 줄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우리가 믿고 봐오고 수십 년을 내고 그리고 저희들에 의해서 인기를 먹고 살았던 그들이 단 한 줄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튜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알린 몇몇 동영상이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진공 상태예요. 앞으로는 경찰차, 양옆으로는 방호벽, 거기에 또 마귀 자기 이름을 대야 왔다 갔다 확인돼서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못 다니는데 화장실도 허락받고 다녀야 되고, 정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 가족도 저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변호인단이 유일하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겪고 있는 거, 저희가 겪고 있는 게 오늘은 저 혼자 또 저희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겪은 이재명과 그들, 제가 겪은, 아니요, 여러분이 어쩌면 저 여자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을 투쟁하고 살았어요. 이름 없이요. 이름 없이 투쟁하고 살던 여자가 이젠 단식까지 해요. 제 남편이 의사인데 저더러 이제는 차라리 죽으래요. 왜요? 말려도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리고 싶지도 않답니다. 나라가 정말 엉망이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의 나라를 5년 늦춰준 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넘어갔으면 저희 이미 제 눈앞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때 저는 커피숍도 못 갔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라서 백신 맞지 않으면 아무 데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 정말 일상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옥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숨 쉰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대로 단 1분 1초라도 살아야지 될 때와 살지 못할 때 살고 싶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다 반성한대요. 그러나 이미 갇혔잖아요. 그런 뒤늦은 반성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는 이 나라에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란 그런 분이 또 나타날 거라는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 내셨을 때 우리가 대통령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대통령님의 친구, 동지, 편이 되어서 대통령님이 국가 대청소를 시작하겠다는데 제발 좀 불을 더 떼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빨간 당, 저도 평생을 운동을 했지만 당원으로 안 하다가 몇 년 전서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10번이라도 반성하고 다시 오면 받아주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에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사탄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설킨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정말 다시 돌아오셨다면은 이런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 국민변호인단 무대도 좋지만 저 경복궁 앞에 당사를 옮긴 것처럼 진치고 하나도 경찰차니 뭐니 가림막 없이 자기네들이 하는 걸 온 국민이 다 보도록 하면서 떠드는 저들 앞에 단체로 나가셔가지고 싸우세요. 제발 좀 싸워주세요. 왜 저들은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희망 고문을 너무 당해서 이제 세상이 바뀔까? 이 대통령이 오면 세상이 바뀔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분이구나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운동을 하느라고 하고 전국을 다녔어요. 그때 천만 의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바뀌었으니 되겠지 했다가 정말 2년 반 동안 천만 의병, 전국의 천만 의병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욕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런데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싸움이 이번에 대통령님 각하되고 다시 복귀하시고 국민 대통령으로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오신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치열하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는 사악하고 교활한 악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지금부터 싸워야 되니까 집으로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대우 정렬하시고 옷깃을 염해시키고 가슴을 뜨겁게 달구셔서 더 맹렬히 거리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온 가족이 뛰어나와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니한테 따졌던 적도 많아요. 왜 나라를 위한다는 일 좋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하필 우리가? 라고 따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서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나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닌가요?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다 모여 계신 겁니다. 그 마음,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지금 좀 안일해졌습니다. 안일해지지 마시고 지쳤다고 희망 잃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같이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법 이순영 부장판사는 공수처 영장 발부에 형사소송법을 제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뤄뒀던 검찰총장,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들을 갑자기 선고합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3개월 미루며 국정마비를 시켜놨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도 갑자기 24일로 잡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최종 변론과 선고 일정 사이에 다른 탄핵안의 일정을 급하게 집어넣은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예외조항 명시, 8대0 만장일치 의견 조정, 선고 날짜 연기 조정, 명백히 정치 일정에 발을 맞추는 행보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빠르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만 하면 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은 트위터에 선고 결과보다 선고 날짜가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간을 보며 정치적 이념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와 국가 위상마저 위협하는 중입니다. 사법부는 즉각 정치적 판단을 멈추고 헌법과 법률,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조용히, 공정하게,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전합니다. 네.